제가 그저께 특사단이 가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발표 내용 중에 비핵화는 선대의 유언이다라는 말을 넣어서 마치 비핵화가 의사가 있는 듯 김정은이 쇼를 할 거라고 그날 아침에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의용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자, 유훈이라는 것은 선대가 가르친 교훈이다. 그러면 김일성과 김정일이 가르친 교훈이 비핵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3대에 걸친 기만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91년에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한 걸 말한 것인데 당시는 북한은 핵이었고 남한은 전술핵이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미군이 갖다 놓은 전술핵 비행기에 실어서 포에 넣어서 쏘아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술핵이 남한에는 수백 개가 있고,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은 동구권이 무너져서 소련이 붕괴되고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해체되기 시작했고 공산주의 국가들이 보유한 핵조차도 해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을 느낀 김일성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핵무기도 드러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련권과 또 자국의 전술핵들을 폐기하는 데 급급했던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전술핵이 더 필요 없으니 그걸 이제 미국으로 갖고 가서 해체하려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줬지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2005년에 특사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났던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이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요. 말짱 뻥이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이명박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도 북한이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접촉을 한국 측과 북한 측이 가졌어요. 자, 그때는 그 직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례를 치러서 그때 북한에서 특사단이 왔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도 가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남한을 기만하기 위해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측이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자 유훈이라는 표현으로 선조가 이야기했으니 그냥 그리 믿어주시오라고 문뗄라 그러다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 문제가 중심이 되어서 정상회담이 되지 않았지요. 비핵화 유언이라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한마디로 말장난을 칠 때 하는 이야기지 저거 백두 혈통인지 무슨 오사카 혈통인지 후지 혈통인지 모를 그 족보들이 유훈이라고 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요, 저거 북한 인민들 앉혀놓고 뻥 칠 때나 하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대의 유훈이라고 하면, 아,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구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를 일으켜서 수백만을 죽인 김일성의 말을 믿어야 되고, 핵실험을 최초로 한 김정일의 말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사기꾼 집안에서 한번 봅시다. 3대에 걸친 사기꾼 집안에서 우리 사기꾼 할아버지와 사기꾼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께서 다시는 사기를 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고 했다. 사기 치지 말라는 것이 선대의 유언이다 하면 그 말을 하는 사기꾼 손자의 뺨을 때려주고 싶지 그걸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정의용이는 그걸 국민들을 상대로
믿으라고 그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의용이 전달한 합의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2012년 2구 합의 때도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약속하고는 4월에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결국 2구 합의는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하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중단 등 비핵화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였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무의로 돌아갔죠. 북한의 주요 매체들은 그저께 김정은이 말했다라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노동신문은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핵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의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는 정정당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요, 한국에서 북한에 제일 협조하는 사람 둘이가 있죠. 하나는 문정인이, 하나는 정세현이 전 통일부 장관이죠. 북한이 커다란 양보를 했고 도망을 못 간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조건으로 체제 안정을 보장했다는 말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협정이라고 했죠. 미북 수교. 거기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얹었는데, 차마 정세현이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또 욕먹을까봐 그 말만 살짝 빼놓고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북한 편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정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이 정권이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 미군 철수, 아직 말은 안 하지만 미군 철수까지 마무리 짓는 차원으로 북한은 ICBM 기술은 그대로 보유하고 숨겨놓은 핵은 그대로 갖고 있고, 내지는 핵을 동결한 차원에서 보유하는 수준으로 이걸 마무리 지으면서 미군을 한국에서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제 이 계략을 은연중에 이 종북 친북들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는 지금 북한이 핵 가지고 마지막 게임을 하고 있다는 천영우 칼럼이 실렸습니다. 비핵화의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한미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미국의 해구산도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미북 평화협정을 맺고 미북 수교를 한 이후에 비핵화를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출구에서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출구는 1단계부터 30이라고 하면 30번째에 비핵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북 수교나 평화협정이나 이런 거는 어디에서 나와요? 중간 15번째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가 등장하면서 북한이 그거 못한다고 하면 판 깨버리고 다시 핵을 보유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핵하고 ICBM을 분열시켜서 미북 대화에서 ICBM은 미국이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없앨 수 있고, 핵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북 수교와 평화협정이 갖춰지고 주한미군의 지위가 축소되면 그때서 하겠다고 구분해서 가면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라는 부분을 한국이 대안이라도 있느냐. 뭔 대안이 있겠어요? 북한하고 입장이 똑같은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은 나이는 30대 초반이지만은 저거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지 이미지가 저거 하랩이나 애비하고는 다른, 마치 젊으니까 평화적 이미지를 보유하고 통이 크게, 한마디로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처럼 쇼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쇼판으로 만들었고 이제 한국 대표단을 불러다가 바다 적는 모습까지 연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다. 이거는요,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 안 된다,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 노인이
이제 죽어야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뻥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적 장난을 가지고 한국의 협상 대표가 국민과 미국을 들으라고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을 향해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도발을 안 한다. 이렇게 북한이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라고. 그럼 김정은이 뭔 말을 했든 그 중에 믿을 만한 말만 국민들한테 전달해야지 김정은의 농담이나 헛소리까지 우리한테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 너네는 핵도 없잖아. 우리는 핵이 많아. 너네 우리 말 잘 들으면 너네한테 안 쓸 수도 있어. 자, 힘이 없는 놈이 힘이 있는 놈 밑에 빌붙어서 삽니다. 힘이 있는 놈은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한 대씩 지어박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깡패 세계에서요. 조폭두목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쫄병들 그냥 아무 일 없이 주워 패지 않습니까? 쫄병들은 조폭두목 얼굴만 살피면서 오늘 기분이 좋나 나쁘나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북한의 조폭두목이 우리 남쪽을 향해서 네, 너네들은 안 팰게. 아, 황공하옵니다. 이래야 됩니까? 자, 지금 비핵화가 선대위원회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요. 지금 북한의 체제가 배급하고 월급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북한 최하층 가구가 한 달 생활비가 실효 환율로 10에서 20달러. 거의 생명 유지죠. 인간적인 생활이 아니라요. 그런데 중간층은 50에서 100달러.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장마당 부자 같은 상류층은 한 200달러.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 간부나 군 간부들은 장마당에 나가서 생활도 하는 게 아닌데 월급도 거의 없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을 중상류층 생활을 하냐. 노동당이 이들한테 주는 월급은 한 달에 1달러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과 당 간부들이 생활하는 것은 전부 삥을 뜯어서 산다. 뇌물. 합법적인 뇌물과 불법적인 뇌물이 있는데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하는 데다가 군에서 다 이렇게 중간에 손을 대서 리베이트를 뜯어가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당 간부들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뇌물로 1년에 한 3억에서 5억 달러 정도가 되고 이 돈이 얼마입니까? 3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으로 북한에 주는 돈이 상당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는 돈 천억이 어마어마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5, 6만 명이나 되는 또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모두 뇌물을 바쳐서 그 대가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이들이 나가서 다른 나라 근로자들보다는 훨씬 저임금을 받지만은 그래도 몇백 불 받아서 가족한테 보내는데 이 몇백 불의 상당한 부분도 당 간부들한테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돈이라는 거죠. 5, 6만 명이 해외에서 보내는 돈이에요. 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판 4, 5만 원 이렇게 주면 그 중에서 당사자들한테는 만 원도 갈까 말까 하고 나머지 돈이 다 뜯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뇌물은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뇌물인데 북한에는 법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가 부인되지만은 1000개쯤 크고 작은 장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만 개의 가게가 있는데 배급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나눠줄 돈이 없으니까 배급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은 장마당이 주민들 수입의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는 가장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장은 어디에 속해야 안 찍히니까 정권에 그냥 형식적인 월급 한 1,000원 받으러 1년 내내 직장이라고 직장 같기도 하고 아닌데 같은데 가서 빈둥거리고 처자식이 장마당에 가서 실질적인 생활비를 다 벌어오는데 이런 장마당 장사꾼 중에는 100만 달러를 축적한 거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장마당이라는 부분에서 돈을 벌려 하면 당 간부들이 봐주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이 하급 간부, 고급 간부까지 골고루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이 고위층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엔의 제재가 최근에 이제 북한의 이 뇌물 경제 생존 루트에 타격을 입혀서 리베이트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떴던 리베이트가 끊기고 그리고 이 장마당이 팔 물건이 없어지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물건이 있으니 그러니 공식적인 뇌물과 비공식적인 뇌물들이 다 줄어들어 버리고 해외에 나갔던 근로자들이 도로 쫓겨서 들어가니까 그들이 보내는 돈도 줄어들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도 문 닫았으니 거기서 나오는 뇌물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결국 지금 당의 간부들이 좀 더 있으면 한 달에 한 200달러 받던 고급 간부도 1달러 받는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비축해 놓은 물자들이 거의 소모되는 제가 올 가을쯤이라고 했잖아요. 올 가을쯤에는 숨이 할딱할딱해진다. 그래서 제가 5분만 목을 더 쪼으면 되는데 한국이 종을 쳐서 북한을 지금 살려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숨이 깔딱깔딱깔딱깔딱 하는 단계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숨통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북한이 지금 무역이 한 90% 정도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도 나눠줄 리는 만무하고 간부들 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중상류층이라는 당의 군의 간부들 보고 1달러로 살아라 하면 이 사람들이 살겠어요? 전부 민심이 이반이 되지요. 그러면 김정은은 여기서 자신의 지위가 어느 날 광범위한 김정은의 체제를 떠받치는 북한의 한 100만 명쯤 되는 간부들이 군이나 당의 간부들이 전부 이 사람들이 민심이 이반되면 나중에 김정은을 제물로 삼아서 없애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김정은이 지금 급해지니까 한국을 앞세워서 가짜 대화 제의를 가짜 비핵화를 지금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앞으로 2년만 버티면 아마 모든 제재나 북한에 대한 움직임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제재 압박을 완화시킨 채 2년을 버티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2년만 북한의 목을 쪼으면 김정은이 스스로 붕괴되니까 2년만 더 쪼는 것이 미국의 지금 최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 차례 했지요.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 빠져나가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을 써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체제 자체가 제재 압박으로 올 가을쯤에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문 정권이 김정은을 살려주고 있어요. 과거에 90년대에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을 거쳐서 북한이 헤맬 때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98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을 봐줬고 또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에게 숨통을 열어줬고 이제 문 정권이 들어서서 다 죽어가는 김정은이를 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3대를 살려준 한국의 좌파 정권이요. 역사에 분명히 제대로 기록해서
나중에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